오늘도 똑같은 하루다. 뜨개질하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기다리고. 38년째 똑같은 일상이야. 정말 38년이나 됐구나. 처음 시집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참 행복했어. 새 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껴줬는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뽀뽀해주고 저녁엔 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왔었지.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들 키우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특히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하더라고. 매일 TV만 보고 나한테 짜증내고.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르네. 자주 나가. 동네 산책한다고 하면서. 예전엔 집에서 TV만 보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부쩍 외출이 잦아졌어. 처음엔 건강관리 한다고 생각했어. 나이 들어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줄 알았지.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나갈 때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빗고. 예전엔 집에서 추리닝만 입고 다녔는데. 그리고 향수도 뿌리더라고. 65살에 무슨 향수를? 물어보니까 나이 들어도 몸단장은 해야 한다고 하네. 그럴듯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건강해진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3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나이도 65살인데 말이야. 현관문 소리가 나네. 벌써 들어왔나? 아니냐, 나가는 소리야. 또 어디 가나 보네. 벌써 오늘로 나흘째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2시간씩 있다가 들어와.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저기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네? 어머, 저건. 그 사람이잖아. 우리 남편이. 그런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여자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집 할머니 최순자 씨네. 저분도 남편 돌아가시고 3년째 혼자 사시는데. 그런데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뭔가 이상해. 둘이 너무 가까이 서 있어. 일반적인 이웃 간의 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저게 뭐야? 손을 잡고 있는 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설마.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최순자 씨가 우리 남편 팔뚝을 만지고 있어.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이가 나이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어. 다녀왔어? 하고 인사하면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네? 기분이 좋은가 보다. 방금 전에 밖에서 본 장면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해 보이네. 여보, 방금 밖에서 순자 씨랑 얘기하던데. 응? 아, 그냥 안부 인사했어. 그분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워하시더라고. 외로워한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건가? 그런데 왜 손을 잡고 있었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38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나가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벌써 일주일째야.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산책한다고 나가서 2시간씩 안 들어와. 시간도 정확해.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예전엔 시간관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정확할 리가 없어.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여. 콧노래도 부르고. 언제부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나. 오늘은 따라가 봐야겠어. 뭔가 확실히 해야겠어. 이런 의심 속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니까. 우리 동네를 벗어나네? 산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지?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서. 앞집으로 들어가네? 잠깐만. 설마 정말? 내 눈이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앞집으로 들어갔어. 앞집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런데 그 남자 목소리가 우리 남편 목소리 맞아.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지. 가슴이 뛰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지만 더 확실히 봐야 해. 확실히 해야 해. 창문 쪽으로 살짝 가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최순자 씨 손을 잡고 앉아 있어. 그리고 어깨에 기대고 있고 순자 씨도 그 사람 등을 쓰다듬어주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정말 현실이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 담장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냥 주저앉았을 거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38년.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나는 뭐가 돼? 38년 동안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온갖 고생 다 하면서도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 발걸음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겠어. 머릿속이 하얘졌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그 장면만 계속 떠올라. 순자 씨에게 기대어 있는 우리 남편의 모습. 38년 만에 처음 보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 언제부터 나한테는 그런 얼굴을 안 보여줬을까? 저녁 준비하면서 손이 덜덜 떨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밥을 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까? 아니면 바로 따져 물을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 당신 바람 피우죠? 라고 직접 말할 용기가 있나?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오늘 밥이 맛있네라고 하고 있어. 평소보다 식욕도 좋아 보이고. 저 뻔뻔한 모습을 봐. 낮에는 다른 여자랑 사랑을 속삭이고. 밤에는 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맛있다고 하고. 역겨워. 정말 역겨워. 여보. 응?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나 보다.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네. 요즘 어디 다녀와? 산책이라고 했잖아. 왜? 그 대답이 너무 빨라. 준비하고 있던 대답 같아. 산책. 어디로? 그냥 동네 한 바퀴. 운동도 할 겸. 동네 한 바퀴라고? 앞집은 동네 한 바퀴에 포함되는 건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그때 그 사람 얼굴이 굳어졌어.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왜 그런 걸 물어?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어. 그냥. 요즘 자주 나가서. 자주?
매일 가는 게 자주인가? 의심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공격적으로 변했어. 이런 모습 처음 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하면 따라와. 볼 게 뭐가 있나. 따라오라고?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당당하게 따라오라는 건가? 그 순간 확신했어. 정말로 뭔가 있구나. 숨길 게 없다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옆에서 쿠구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미웠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양심이라는 게 있나? 38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바람을 피울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런 연기를 38년 동안 해온 건가? 아니면 이제 시작한 건가? 언제부터였을까? 순자 씨 남편이 돌아가신 게 3년 전인데 설마 그때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은 정확히 확인해야겠어. 그 사람이 나간 지 30분 후 나도 앞집으로 가봤어. 대문이 열려 있네. 순자 씨 계세요? 어머 현숙 씨. 웬일이세요? 최순자 씨가 나왔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어.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뭔가 당황하는 기세. 평소에 이렇게 당황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여기 왔나요? 네? 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해. 봤거든요. 여기 오는 거. 그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 남자 기침 소리. 분명히 우리 남편이야.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기침 소리까지 모를 리가 없어. 순자 씨, 우리 남편이 안에 있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어.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티가 날 줄이야. 나와 보세요. 당신. 목소리를 높였더니 안에서 소리가 났어. 뭔가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왔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옷도 뭔가 어색하게 입고 있어. 현수가. 어떻게 왔어? 뻔뻔해. 정말 뻔뻔해. 들킨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어. 차 한 잔. 옷도 흐트러진 채로.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이게 차 한 잔 마시는 사람의 모습인가?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분노 때문인지 서운함 때문인지. 그때 최순자 씨가 끼어들었어. 현숙 씨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뭐요? 그냥 뭐라고요? 친구 사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친구 사이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화가 나서 배신감 때문에 서러워서.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 38년. 38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이 둘 낳아 기르고 시부모님 10년 넘게 모시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그대가야?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과 제대로 얘기했어.
아니, 싸웠다고 해야겠네. 이혼해요.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데 갑자기가 뭐예요? 바람이라니. 그냥 친구야.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외로워해서 말동무해 준 것뿐이야. 말동무? 손잡고 안고 하는 게 말동무라고? 어깨에 기대고 등 쓰다듬어 주는 게 말동무라고? 그냥 위로해 준 거야. 그분이 남편 잃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위로? 그럼 나는 뭐예요? 3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나는 당신이 힘들 때 누가 위로했는데? 너야. 너는 내 아내잖아. 아내라는 게 그냥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인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줬어요? 언제 나를 여자로 봤어요?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 나이가 나이인데 이혼이 뭔 소리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세상 사람들.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큰아들한테 전화했어. 아들아,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엄마, 무슨 소리세요? 왜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아빠가 바람을 피워.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했어.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아. 그러더니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당장 가겠습니다. 큰아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그 사람한테 따졌어.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네. 그게,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엄마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 인정하는 거지 뭐. 큰아들이 화를 내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젊었을 때 예쁘던 엄마가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늙어갔는데.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라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3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둘째 딸한테도 연락했어. 딸도 울면서 화를 내더라고. 엄마, 이혼하세요. 그런 아빠랑은 못 살아요. 나도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까지 내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 그래,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겠어.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 38년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요즘 시니어 이혼이 많이 늘었다고. 자식들도 다 컸고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맞는 말이야. 왜 참고 살아야 해? 내 인생은 뭐가 돼? 그런데 며칠 후에 뜻밖의 소식이 들렸어.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는 거야. 보상금이 8억이 넘는다고. 8억이라니. 평생 그런 큰 돈은 상상도 못 해봤어. 우리 집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줄 몰랐어. 갑자기 그 사람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 현수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성급하다고? 몇 달 전엔 이혼하든 말든 상관없다던 사람이 그때는 왜 안 말렸어요? 보상금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로 모든 걸 끝내는 게 맞나 싶어서. 이런 일? 바람 피운 게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갑자기 그 사람이 내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야. 요즘 내가 좀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고. 이상하다고? 내가 뭘 깜빡했다고? 얼마 전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갔잖아. 그리고 이웃집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그런 적 없는데? 언제 그랬다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뒤 그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졌어. 약도 챙겨주고 병원 가자고 하고. 평소에 내 건강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현수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요즘 치매 검사도 있다던데. 치매 검사? 왜 갑자기? 나이가 나이니까. 미리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최순자 씨가 우리 집에 자주 오더라고. 뻔뻔하게도. 현숙 씨 많이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뭔가 수상해. 둘이 너무 다정하게 내 앞에서 행동하고 있어.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보이고. 특히 이상한 건 순자 씨가 내 행동을 계속 관찰하는 거야. 내가 뭔가 깜빡하거나 실수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더라고. 현숙 씨가 아까 같은 얘기를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얘기를 기억 못 하시네요. 이상해. 내가 그런 적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급하게 전화했어. 엄마, 아버지가 요양병원 상담 받았다는 소문 들었어요. 요양병원? 왜? 혹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닌가요? 그럼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 설마 그런 짓을. 온몸에 찬 기운이 돌았어. 8억 때문에? 8억 때문에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아들아,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가 최순자 할머니랑 요양병원에 갔다 왔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 전문 병원도 알아봤다고. 동네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8억을 가져가려고 했구나. 이런 악질들이 어디 있어? 아내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짓이지.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주는 약도 안 먹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작했을 텐데. 며칠 뒤 그 사람이 본색을 드러냈어. 현수가 너 요즘 정말 이상해.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길도 잃어버리고. 언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지 마. 어제 마트 갔다가 1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잖아. 그건 줄이 너무 길어서 늦은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 정말 기억 안 나는구나. 이거 심각한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그때 최순자 씨도 거들었어. 맞아요, 현숙 씨. 제가 봐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둘이 짜고 치는 연극이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을 줄이야. 나를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구나. 저는 멀쩡해요. 치매 검사 따위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치매 증상이야. 가족들이 걱정하는데
가족이라고? 바람 피운 사람이 가족 타령을,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 그 다음부터는 더 치밀해졌어. 둘이서 번갈아가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어제는 같은 질문을 3번 했다. 오늘은 약속을 깜빡했다. 어제는 길을 헤맸다.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더라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현숙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 걔 계획했을 줄이야. 저는 멀쩡해요. 치매 검사 따위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치매 증상이야. 가족들이 걱정하는데. 가족이라고? 바람 피운 사람이 가족 타령을,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 그 다음부터는 더 치밀해졌어. 둘이서 번갈아가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어제는 같은 질문을 3번 했다. 오늘은 약속을 깜빡했다. 어제는 길을 헤맸다.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더라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현숙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 정말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내가 치매 환자가 될 것 같았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의심하게 될 거야. 혹시 정말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기억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제 남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요. 네? 그런 일이. 증거가 있나요? 녹음한 것들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목격자도 찾았고요. 그럼 즉시 정신감정기피 신청과 함께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 요즘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특히 재산이 많은 집에서 배우자를 치매나 정신질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경우가 있다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저녁 그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왜 변호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어?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돈 가져가려던 거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이제 와서 어떻게 알았냐고? 뻔뻔하기도 해라. 38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절대 당신들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 둘이서 더욱 치밀하게 나를 모함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순자 씨였어. 그 사람은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어. 마치 예전에도 해본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자 씨 남편도 이문사였다더라고. 보험금을 받긴 했는데 정황이 이상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며칠 뒤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그 사람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어. 갑자기 구급차가 우리 집 앞에 왔어. 그리고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진찰하겠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큰아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막았어. 엄마는 정상이에요. 강제 입원시킬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으면 정말 끌려갔을 뻔했어. 그럼 정말 끝이었겠지.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하시면서 강제 입원 시도, 재산 편취 시도, 허위사실 유포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재개발 얘기는 계속 진행됐어. 보상금 8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원에서 재산 동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어. 다행히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됐어. 재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충격적이었어. 그 사람과 순자 씨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순자 씨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였어. 그럼 순자 씨 남편은 설마 그것도? 생각하기도 무섭다. 그리고 둘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재혼할 계획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 내가 치매 환자가 되면 이혼도 쉽게 되고 재산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고 나는 요양원에서 늙어 죽고.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 너무 치밀해서 오히려 무서웠어. 재판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 증언도 들었어. 그 사람과 순자 씨가 몇 년 전부터 수상하게 만나고 다녔다는 목격담들이 나왔어. 심지어 다른 동네 모텔에서 목격됐다는 증언도 있었어.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와중에 새로운 만남이 있었어.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김 선생님이라는 분. 부인을 병으로 잃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내 상황을 얘기해 드렸더니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 현숙 씨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용기를 내시다니 대단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김 선생님은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었어.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에서 재산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 법적인 절차도 많이 도와주셨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어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현숙 씨는 아직 젊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에 전혀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 62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왜 이렇게 설레지?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 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억압당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봤었어. 뭘 해도 잔소리 듣고, 뭘 사도 비싸다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하고.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김 선생님은 달랐어. 내 의견을 물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더라고.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38년 동안 뭘 하며 살았나 싶었어.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어. 그 사람과 순자 씨가 끝까지 발악하더라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 녹음 파일, 목격자 증언, 의료기록 조작 시도. 모든 게 다 드러났어.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순자 씨가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녹음된 거였어. 현숙이 그냥 요양원에서 죽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런 끔찍한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 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피고의 외도가 명백히 증명되었으며 재산 은닉 시도와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그리고 강제 입원 시도까지 있었으므로 집과 보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또한 피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라. 그 순간 정말 후련했어. 3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 정의가 승리했구나. 악인들이 처벌받았구나. 그 사람과 최순자 씨 얼굴이 새파래졌어.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될 줄은. 법정 밖에서 그 사람이 붙잡더라고. 현수가 그래도 정은 있잖아. 조금만. 38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정? 38년 정을 저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정을 얘기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38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인생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최순자 씨도 나한테 와서 현숙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라고 하더라고. 웃기는 소리야. 남의 남편 빼앗으려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 순자 씨, 당신 집은 재개발에서 빠졌죠. 그럼 당신이 알아서 사세요. 나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어.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현숙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축하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 기쁜 눈물이었어. 38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쁜 눈물.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보상금 8억으로 새 아파트도 샀고 김 선생님과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 제주도, 부산, 강릉. 그리고 무엇보다 김 선생님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유럽 여행. 파리, 로마, 런던. 꿈에서만 봤던 곳들을 실제로 가볼 수 있다니.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못 가봤는데 이제야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됐어. 김 선생님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 파리에서는 에펠탑도 보고 세느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로마에서는 콜로세움도 보고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도 던지고 런던에서는 대형 박물관도 가고 타워브리지도 걸어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여행사에서 시니어 전용 패키지를 추천해줬는데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 62살에 이런 낭만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김 선생님과 첫 여행을 제주도로 갔어. 정말 아름다웠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62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현숙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젊어 보여요.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 예쁘다는 말. 그 사람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늙었다, 살쪘다, 못생겼다는 말만 들었지. 그런데 김 선생님은 내가 뭘 해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게 사랑이구나. 어제는 그 사람 소식을 들었어. 혼자 병원에 다닌다는 소식. 폐암 사기라고 하더라고. 최순자 씨는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연락을 끊었다고. 역시 그런 여자였어. 돈 때문에 접근했던 거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엔 조금 안쓰럽더라고. 38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하지만 금세 그 생각이 사라졌어. 자업자득이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그 사람은 순간의 욕망을 선택했고 나는 정의를 선택했어. 각자 선택한 대로 살게 된 거야.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현숙 씨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62살에 처음 듣는 말이야. 멋있다는, 당당하다는. 정말 기분 좋은 말이었어.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38년 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 이렇게 할 일이 많았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았구나. 김 선생님과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서두르지 않기로 했거든.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지난주에는 김 선생님과 함께 연극 구경도 갔어. 평생 연극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배우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이야기를 보면서 내 인생도 생각해 봤어.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야. 요즘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아이들이 할머니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 더 밝아졌고 더 재미있어졌다고. 예전엔 항상 시무룩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활기차 보인다고. 맞아,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거야. 손주들한테도 늘 얘기해. 할머니처럼 참고만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라고. 특히 손녀한테는 더 강조해서 말해.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서 살라고.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야.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고.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현수가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조금만 도와줘.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엔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 38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잊으면 안 돼. 당신이 저한테 한 일 기억하세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왜 도움을 줘야 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그냥 돌아갔어. 다신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현숙 씨가 정말 강해지셨네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줬을 텐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전의 나라면 분명히 도와줬을 거야. 착한 척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쁜 사람에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독거노인 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용기를 주려고 노력해.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게 돼.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내 경험을 얘기해줘.
참고만 살지 말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지난달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 내 얘기를 들은 한 할머니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남편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재산을 보호하고 치료를 받게 만드셨어.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어.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인 것 같아.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그리고 작은 카페도 차려볼까 생각 중이야. 김 선생님이 커피를 정말 잘 내리시거든. 둘이 함께 운영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최순자 씨 소식도 가끔 들려와. 결국 집도 팔고 원룸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나 뭐래. 처음엔 조금 안 됐다 싶었는데 이제는 별로 느낌이 없어. 자업자득이야.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던 사람이 그런 결과를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 그 사람과의 38년도 그 모든 배신과 상처도 이제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야. 그것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줬으니까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앞으로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어제는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어. 둘째 딸이 결혼 발표를 했는데 예비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 무엇보다 딸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 그리고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 아들들도 많이 변했어. 예전엔 아버지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특히 큰아들은 그때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요즘 가장 기뻐하는 건 손주들이야. 할머니가 밝아지니까 아이들도 자주 놀러와. 그리고 할머니랑 있으면 재미있다고 해. 예전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오고 싶어 해.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김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 현숙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라고. 그 나이에 그런 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일 뿐이야. 지금은 정말로 후회가 없어. 38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그 사람과 살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지.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였겠지.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고맙기도 해. 나를 깨워줘서. 그런데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동네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 예전엔 그냥 평범한 아줌마, 불쌍한 아내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할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 현숙 씨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우리도 현숙 씨 보고 많이 배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예전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구나. 정말 신기한 기분이야.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춘자 할머니가 찾아오셨거든. 그분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어.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현숙 씨,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전의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무섭고 확신이 서지 않고. 춘자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춘자 할머니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탐정 놀이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재미있었어. 둘이서 남편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춘자 할머니 남편도 결국 꼬리가 잡혔어. 증거가 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춘자 할머니한테 사과했어. 물론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춘자 할머니가 당당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 그분이 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더 보람을 느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할머니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가. 나도 모르게 동네 상담소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정말 뿌듯한 일이야.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현숙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맞는 말이야. 내가 겪은 일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줄이야. 최근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내 이야기가 알려져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김 선생님이 용기를 내보라고 하시더라고. 첫 강연은 정말 떨렸어. 100명 정도 되는 중년 여성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내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 거짓말할 것도 없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울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은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구나.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와. 다른 지역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이제는 한 달에 2~3번씩은 강연을 다녀.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보람찬 일이야.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젊은 아가씨가 강연을 들으러 온 적이 있었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서. 강연이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났다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 요즘은 책도 써보고 있어. 내 경험을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 제목은 62살 새 출발로 정했어. 내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거든.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요즘 시니어층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 김 선생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 여전히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어. 이런 게 진정한 동반자 관계구나. 며칠 전에는 김 선생님과 함께 카페 부지를 알아봤어. 정말로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결정한 거야. 이름은 새출발 카페로 정했어.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손주들도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특히 큰 손녀가 그러더라고. 할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 최근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 내 강연을 들었던 한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온 거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 기쁜 눈물이었지만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어. 그 사람 소식도 가끔 들려와. 병이 많이 악화됐다고 하던데. 최순자 씨는 진작에 연락을 끊었고 지금은 정말 혼자라고 해. 처음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오히려 나는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있어. 새로운 일들,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꿈들. 62살에 이런 활기찬 삶을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 김 선생님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유럽 여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보고 런던의 빅벤도 볼 거야. 38년 동안 꿈도 못 꿔봤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예전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 심지어 그 배신과 고통까지도.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 이제는 정말로 두렵지 않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62살에 이런 용기를 얻다니. 정말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내일은 김 선생님과 함께 카페 인테리어 보러 가기로 했어. 정말 기대돼. 우리만의 작은 공간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그리고 다음 달에는 유럽 여행이 기다리고 있어.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상상을 해봐. 정말 로맨틱하지 않을까? 62살에 이런 로맨스를 꿈꾸게 될 줄이야. 책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 편집자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 특히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침에 일어날 때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 예전엔 오늘도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살았는데
정말 180도 바뀐 거지.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묻는 말이 있어. 후회하지 않느냐고. 38년을 그 사람과 함께 산 것을. 하지만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김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이 편안함, 이 따뜻함.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 오늘 저녁에는 손주들이 놀러와.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할머니 말이야. 아이들도 분명 놀랄 거야.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 나를 도와준 변호사 선생님, 김 선생님, 아이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해.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해. 62살 박현숙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20년, 30년이 더 남았어. 그 시간들을 정말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낼 거야.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김 선생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카페 준비도 하고 저녁에는 강연 준비도 해야 해.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들이야. 이제 끝이야. 내 긴 이야기.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62살 새 출발. 정말 설레는 새 출발 말이야.